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작가 배동분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어쩌다가 둘 다 사표를 내고 귀농을 했었는지, 이 연고도 없는 산중으로 귀농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귀농 후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아이들 산골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해요. 귀농하고 조금 본의 아니게 방송에 많이 나가게 됐어요. 뭐 KBS 같은 경우는 뭐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또 뭐 6시 내 고향, 그다음에 MBC는 뭐 휴먼 다큐 사람과 세상 금요와이드, 뭐 공감 특별한 세상, 뭐 생방송 화제 집중, 또 뭐 SBS 같은 경우는 뭐 8시 뉴스에도 잠깐 나갔었고 모닝와이드 뭐 이런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잘나서라기보다 그 당시에 제가 귀농했었던 2000년대가 그렇게 막 사표를 내고 막 산중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PD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게 첫째는 행복했었냐, 둘째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행복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좀 우선은 살아남아야지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산중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왜 학원도 없고 뭐 이런 뭐 과외도 없고 뭐 이런 곳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막 그렇게 뭐 아파트 팔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남은 돈,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땅 조금 팔고 남은 돈으로 15평도 안 되는 그런 오두막으로 귀농을 했거든요. 그런 곳으로 와서 군불 떼고 부엌도 제대로 없이 방 한 켠에서 끓여 먹어 가면서, 욕실도 없고 또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 집 밖으로 한참 걸어가야지 되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귀농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몇천 평이나 되는 농사를 지었고, 음, 귀농하고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농사 다 말아먹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져온 돈 꽃감처럼 하나 둘 이렇게 빼먹으면서 이제 소진을 했거든요. 딱 귀농 3년 차가 되니까 그냥 주식 시세처럼 그냥 돈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렇지만 3년 동안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했었고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뭐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로 돌아갈 것 같았으면 내려오지도 않았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농사 한 뭐 3년 이제 4년 차 되니까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 너무 한 가지 작물에 몰빵을 하면 이건 그 작물이 병이 와갖고, 유기농이기 때문에 병이 오면 그냥 손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 한 해 농사를 말아먹어야지 되니까 좀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터득했고, 좀 더 열심히 땅에 엎드려서 땀을 흘려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3년 차에 돈이 다 소진되고 나서 4년 차 때부터 이제 조금 수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목구멍에 풀칠할 돈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귀농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냐. 그런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거를 기술을 배우고 뭐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몇천 평 되는 땅에 유기농으로 다 풀 뽑아가면서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었으니까는요. 뭐 이제 뭐 마라도 먹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조급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3년 차 되었을 때 남편이 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농사를 다 그냥 초장에 병이 와가지고 접어야 됐기 때문에 그 매일 그냥 밭에 올라가서 다 죽은 그 작물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기에 제가 그랬어요. 뭐 그렇게 뭐 괴로워한다고 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이제 남은 올해의 남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초장에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는 또 이 위험 부담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뭐 농사 말아먹어서 수확이 없었던 거는 물론이고 좀 사기도 당하고 그런저런 아픔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때에도 한 번도 남편한테 내가 뭘 했냐 이럴 줄 알았다. 뭐 이 인간 농사는 아무나 짓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싫은데 끌려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 가자. 열심히 우리 페달 밟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결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원망을 하겠어요. 제 발등을 찍어야지. 그래서 한 번도 남편이랑 그런 거로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껏 20년 동안. 뭐 그냥 같이 뭐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구나. 뭐 어떻게 해보자. 우리가 뭐를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한 거는 아니냐. 뭐 이런저런 상의는 하지만 뭐 그렇게 귀농 주동자인 남편 탓을 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 3년 차에 많이 말아먹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4년 차부터 조금씩 조금씩 터득이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했고 더 농사 짓는 양은 점점 늘어가지고 더 많은 몇천 평의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부부는 나름 서울에서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뭐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산골로 데리고 가냐 그 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원이나 이렇게 과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다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정서랑 거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창의력이겠지. 그보다 더 소중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의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자신감 있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었던 건 책이 있었고 자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데리고 다녔어요. 책은 그냥 뭐 많이 사주고 읽어라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열심히 지으면서도 아이들과 같이 같은 책 읽고 같이 토론하고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뭐 또 새로운 책도 먼저 읽고 이렇게 이야기 중간중간 이렇게 툭툭 던져주고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아이들의 독서가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은 좀 슬럼프인지, 그럴 때는 어떤 책을 또 흥미로운 책을 또 사줘야지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뭐 십몇 년 전, 훨씬 귀농초니까 2000년 초반이죠. 그때는 광화문 교보를 애들 책 때문에 서울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여기서 새벽 기차 타고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그날 다시 밤차 기차 타고 청량리역에서 여기 부천역으로 와가지고 아이들 책을 이렇게 사주고, 왜냐하면 같은 책이라도 저자가 누구냐, 출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광화문 교보문고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책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고, 아이들은 너무너무 실컷 놀다가 심심하면 책을 읽었으니까 그냥 책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자연은 제가 자연을 주기 위해서 귀농을 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여행이었어요. 아이들을 귀농하자고 이렇게 꼬셨을 때 1년에 한 번은 우리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보자. 엄마 아빠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나라를 다녀보자. 그런 이야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졌고, 어느 한 해에 농사가 너무 망해가지고 정말 씨앗값도 못 건졌던 해에는 그냥 제가 그냥 안 간 해, 딱 한 해를 빼고는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려면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비수기에 또 농사가 조금 시원찮은 해에는 이제 좀 싼 나라, 싼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농사가 조금 잘 되었을 때는 뭐 호주나 이런 나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남편이 나중에 그 방송 작가랑 PD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농사가 막 망하고 막 있는 돈 거의 바닥을 칠 때에도 제가 너무 씩씩하게 책값을 막 지불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기본이 20만 원이었으니까는요. 돈은 자꾸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아이들 책값으로 쓴다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사지 말아라 소리를 못하고 끙끙끙끙 거렸노라고 나중에 그런 촬영할 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 참 그 부분은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었어요. 늘 제 교육을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갈 때도 뭐든지. 저는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교육에 대한 제기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책을 많이 읽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했어요. 근데 남편이 귀농 전에 현대자동차 다닐 때 이제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그때 제가 귀농할 때가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또 딸이 유치원생이었었는데
아빠가 늘 회식으로 늦고 또 아이들은 또 어리니까 일찍 자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얼굴 이렇게 보는 게 뭐 한 2박 3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조금 어려워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아, 지금도 저렇게 아빠를 조금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머리가 컸을 때는 얼마나 이 아빠와 거리감이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은 이렇게 물에 잉크물을 풀었을 때처럼 한 물에 풀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귀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쁜 엄마 아빠가 그냥 직장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바쁜 삶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귀농하게 된 고민의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들과 가족이 더 끈끈해야 되겠다. 한 물에 더 잘 풀어서 잉크물처럼 풀어서 살아야 된다. 가족과 그렇게 풀어서 잘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고 남을 대하는 데에도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농 이후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귀농하고 나서 그게 100% 해소가 되니까 저는 뭐 농사를 짓고 호미로 뭐 풀을 메고 이런 노동이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뭐 체질적으로 단순 반복 작업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머리 많이 쓰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머리 조금 굴릴 때는 글 쓸 때 정도? 그리고는 이렇게 농사 짓고 단순 반복적인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일은 명상 시간 같아요. 그 챙 큰 모자 쓰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시골 아주머니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 메고 고추 따고 오늘도 고추 엄청 땄거든요. 엎드려서 하도 고추를 따니까 얼굴이 막 붓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땀 흘리고 따고 하는 거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노동을 하고 나면 많은 생각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거, 또 귀농하고 음, 이렇게 가족이 너무 끈끈해진 거, 저는 우선 그거로 귀농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귀농 성공했 한 것 같은데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연 수입이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어, 별로 그렇게 연수입이 얼마냐가 또 행복의 잣대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잘 책과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잘 정서적으로 키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귀농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것은 책도 보도모 좋아했고 많은 것을 관여를 했다면 20살이 되고부터는 이제는 엎어지건 깨지건 무릎을 깨더라도 본인들이 잘 해결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몇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책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거는 아이들한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로 치면 평생 같이 있고 싶지만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지혜도 주고 그러고 싶지만 엄마 아빠는 뭐 평생 같이 있지 못하고 곧 떠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 대신 책만한 거는 없다. 책에서 위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러면서 여행으로 이렇게 마음을 씻어내고 용기를 얻고 이런다면 더없이 좋을 거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치중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아이들은 뭐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뭐 과외를 하거나 뭐 학원을 가거나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첫째는 책,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뭐 공부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깨 위가 정말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좀 가벼워져서 이제는 저희 부부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색을 칠해야지 되나 지금은 그 고민에 있는 중이에요. 새로운 색을 칠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색을 놓고 우리는 어떤 색을 칠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들은 커서 왜 엄마 서울에서 우리를 키우지 그런 왜 이렇게 산중으로 데려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고 그렇다라는 말을 커서 하면 어떡하나 간혹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커서 대학 때문에 서울을 갈 때 그리고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피천득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자연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들 자연에서 키우기 위해서 사표 내고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농사 지으러 와서 평생을 사신 거 자기 동생이랑 너무너무 잘 안다고. 너무 이렇게 자연도 많이 볼 수 있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책이랑 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영광이라고 그 얘기를 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연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최선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교육 방식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아이들 길을 청춘이니까 이제 알아서 잘 갈 거고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 걱정하지 않게 저희 부부가 저희 길을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도 제가 이제부터 새로운 색을 칠하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밤이고 풀벌레 소리가 예전만큼 막 요란하지는 않네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안한 밤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